돼요. 어시스턴트한테 뭐예요? 이러한 인스트럭션도 줘야 되고 또 이런 슈퍼비전도 해야 되고 특히 에스펙트죠.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면 개인정보를 우리가 누설해서 안 된다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열티도 있을 거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열티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듀티 오브 케어라는 게 있을 거고 듀티 오브 로열티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같으면 이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직무상의 비밀도 같이 지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뭐 미국 사회나 한국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워크 프로덕에 대한 책임도 있죠. 워크 프로덕은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다뤘을 때 어차피 수사하고 뭐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로 뛰어서 그 정보를 증거를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변호사에 준하는 그런 윤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갈 트레이닝도 사실은 이제 사내에서 하면 좋겠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위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징계에 변호사와 같은 그 징계는 돌입하지 않지만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변호사가 우리가 고용하는 변호사가 이제 해야 될 의무다. 그 다음에 이제 로 릴레이 서비스 나오죠. 로 릴레이 서비스와 관련된 책임이 뭐냐? 지금 우리 업무 중에 지금 룰 1 600 케이스죠. 이 법률 자체가 이제 중요한 윤리.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재밌다고 봐야지, 그죠? 우리가 딱딱하다 그러면 이거 90분씩 하나씩 소화하려고 그러면 짜증나죠. MB 문제는 뭐 그냥 생각난 대로 뭐 네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이건 자기가 직접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가장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그런 그죠? 업무 중에 하나죠. 여기서 뭘까요? 롤리레이트 서비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폭넓은 내용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리걸 서비스와 관련된 그죠? 본질적으로 또 그죠? 관련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리걸 서비스는 당연하게 리걸 서비스로 떨어지지만 리걸 서비스 외에 주변에 관련된 업무가 로 릴레이트 서비스죠. 그렇지만 이것이 뭘까요? 리걸 서비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뭘까요? 논노요죠. 논노요가 했을 경우에 이게 뭐가 그죠? 업무라고 금지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리걸 서비스, 로 릴레이트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600조에 따라서 당연하게 그러면 이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럼 뭘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금지되지 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로 업무를 꾸미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법률 변호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리걸 서비스지만 변호사 외에 사람이 법률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서비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라든지 또 필요하면 부동산, 우리 같은 부동산도 있을 거고 이런 경매도 있을 거고 이런 주변에 관련된 로 릴레이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번 찾아보죠. 자, 당연하게 변호사인 경우는 윤리 강령에 이제 특히 로 릴레이트 서비스 하더라도 따르게 돼 있죠. 당연히 따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자 A와 관련해서
자, 이 서비스가 뭐인 경우에, 자, 이 지금 B가 가장 중요해요. 자, A항의 업무를 변호사가 법률 관련 서비스를 한 경우에도 이러한 변호사 윤리 강령에 오늘 준수해야 된다는 경우죠. 어떤 경우에? Law Related 서비스가 어떤 경우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라면, 네? 변호사가 하는 경우로서 어떤 경우라면, 자, 그 리갈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리갈 서비스의 변호사의 그 규정이, 그죠? 변호사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그죠? 구분되지 않은 상해인 경우,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되지 않은 경우 상해에서 상일 때 변호사가 하는 그러한 법률 관련 서비스 자체는, 그죠? 당연하게 우리가 윤리 강령에 따라서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은 몰아가지고 변호사의 징계를 우리가 규율해야 되겠죠. 구분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어떤 상해? 자, 어떤 이건 뭐 엔티티니까 뭐 LLP라 보면 되겠죠. LLP에서 하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 자, 이 로이어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과 함께 만에 하나 변호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 법률 관련 서비스가 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 자체가 리갈 서비스가 아니다. 리갈 서비스가 아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로이어 릴레이션십이 보호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이 징계에 돌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리셉셔니스트가 이 로우 릴레이트 서비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한테 전화로 우리는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리갈 서비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클라이언트 로이어 릴레이션십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변호사의 징계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 업무를 하면서 구분시키면서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이게. 그러니까 600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600조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헷갈려요. MPT는 이렇게 머리 쓰면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도 좀 찾아보면서 정말로 그 전문적인 우리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없더라도 흥미를 좀 갖도록 본인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00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여기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NLP 자체가 어떤 서비스예요? Law Related 서비스예요. Law Related 서비스인데 그걸 우리가 원천적으로 A항에 1600A항에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법 무허가라고 우리가 규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구분을 하지 않고 법률 행위와 똑같이 한다 그러면 변호사가 다쳐. 변호사가 이제 윤리에 위반이지만. 그런 이제 B의 2, 그죠? B의 2항에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의 서비스는 리갈 서비스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로이어 릴레이션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리셉셔니스트를 통해서 전달만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죠? 아, 재밌네. 이게 재밌어요. 지금 10년 동안 했습니다만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네.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네요. 갈수록 지금 긴장해 지금. 끊어놓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 그 조항이 있고 밑에 디스커션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해설. 예, 해설로 보면 돼요. 예, 여기에서 위에서 좀 내가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밑에를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롤릴레이트 서비스하고 리갈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룰 1600 자체가 롤릴레이트 서비스까지 규정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이 된다. 특히 이제 변호사에서 어떤 경우라도 할지라도 even when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로이어 자체가 변호사 자체가 리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리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은 뭐다? 롤릴레이트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롤릴레이트 서비스 자체가 이제 그죠? 이제 이행되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관계없이 저 롤릴레이트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수행되는다. 자, 예를 들어서 로펌이라든지 세퍼레이트 엔티티니까 LLP. LLP라는 어떤 우리가 제3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이 된다 할 관계없어. Regardless of whether the 롤릴레이트 service is performed through the law firm or separate entity니까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죠. 제3자가 하든 내가 하든 로펌에서 하든 로펌 내가 소속됐는데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엔티티니까 다 LLP 아니? LLP에서 한다 그러면 내가 관여돼 있으니까 내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말로 단돌이 해야 돼. 내가 징계를 받지 않나 그러면 단돌이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이러한 변호사의 그 행위 자체가 그죠? 릴레이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과 관련된 행위를 했을 경우는 당연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변호사 윤리 강령에 규율이 되는 거고, 그것이 뭐 그죠? 리갈 서비스 규정에 그죠? 조항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인망으로 그냥 딱 변호사들은 함부로 못하도록 사회가 규제를 딱 해놓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다 하죠. 실제로 conflict of interest 같은 이해상충, 이해충돌 조항들이 엄격하게 미국처럼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되는 건지 뭐 안 되는 건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화, 이 법률 선진화로 가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그런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법조시장에 나와서 아주 그죠 정직하게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해설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저 엔티티 오퍼레이션이니까 NLP를 보고 NLP를 통제하는 그죠? 로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NLP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규율 자체가 어떻게 돼요? 로이 입장에서 뭘까요? 당연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명백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티티 NLP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당연히 NLP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가 자, 리갈 서비스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하게 이러한 윤리 강령 자체, 클라이언트 로우 릴레이션 자체가 우리가 변호사 윤리 강령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take a reasonable measure to ensure, 그죠? 이거 돼야 되겠죠. 앞에 나온 거 그대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다 이해했으면 이거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뭘까요? 이러한 LLP에 대한 변호사의 그런 통제라는 건 그죠? 결국은 이러한 운용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까지 우리가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롤릴레이트 서비스와 관련된 이게 뭐 하찮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러한 포텐셜리 CPR 같은 경우에 이러한 뭐
정확한 그런 숙련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로이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돼요? Keep separate. Keep separate. 자, 별건으로 별도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로열티 서비스하고 리갈 서비스의 그 규정을 우리가 분리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 분리 유지시켜야 된다. 특히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잡타운을 하게 되면 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 사람 리시피언 입장에서는 로열티 서비스가 리갈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아니다. 우리는 이게 절대 리갈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변호사의 이러한 우리가 여기서 나오죠. 한마디로 클라이언트 로이어 릴레이션십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지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할까요? Take a reasonable measure, communicate clear, understandable disclaimer. disclaimer 이거 나오네. 이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적으면 돼요. disclaimer라고 적어요. 지금 우리가 클라이언트 여기서 뭐 클라이언트이나 리시피언이나 똑같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의 리갈 서비스, 그러니까 롤릴렛 서비스는 리갈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 또 이 룰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로이어 릴레이션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디스클레이머라고 하죠. 디스클레이머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해야 되겠죠. 여기는 딱 우리가 여러분들 용어를 잘 생각이 안 나면 디스클레이머를 딱 적으면 돼요. 디스클레이머 해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non-legal service, 두 번째는 client, lawyer, relationship does not exist, does not apply. 이건 똑같이 나오네. non-legal service, protection, client, lawyer, relationship do not apply. protection이니까 do not appl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규정을 이제 했어요. 규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아요.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룰 오브 프로페셔널 컨덕트가 있죠. 그거하고 콜롬비아 프로페셔널 코드가 있어요. 또 뭐 같은 건데 규정은 뭐 이제 별도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르죠. 뭐 전체적으로는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서로 좀 교차하는 것도 있고 또 교차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기서 섹션 25가 있어요. 섹션 25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 업무 중에서 그죠? 법률 업무죠. 법률 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범위가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selection of forms and strategies까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LLP에서 하는 업무가 여기거든요. 이건 25, 섹션 25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섹션 51, 러너 캐퍼는 뭐, 우리 같은 이제 보면 브로커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건 여기는 뭐, 우리 상황하고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러너 캐퍼는 뭐, 없어졌고, 이거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 52에서 러너 캐퍼가 이제 솔리시테이션 금지하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한번 봅시다 한번. 불법이다. 이제 불법으로 돼 있죠. 불법이다. 이거 법률이에요. 이건 법률로 규정한 거예요. 불법이 이제 법률로 규정. 하나는 이제 윤리 위반이 되는 거고. 여기 되죠. 파트너십이 되죠. 파트너십의 입장에서요. 어떤 사람이 파트너십이 어떤 사람이 그죠? 특히 변호사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그죠? 권유하거나 그죠? 하는 그런 러너 캐퍼
업무를 하는 사람은 불법이다는 거죠.